네, 여러분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7시간 녹취록에서 이런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입건한다. 이런 말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의 행태를 보면서 이거 참 속아 웃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랬고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는 5개 공공기관 부지를 주상복합 용도로 바꾸라고 성남시에 부드러운 말로 요청, 그리고 공무원들이 느끼기에는 압력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재하던 기자의 진술 확인증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그것인데요. 이게 확인서입니다. 이걸 취재했던 기자인데요. 성남시청을 출입하고 있던 기자입니다. 성남시의 각종 행정 문제를 취재해온 바 성남시가 관내 공기업 이전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었던 사실 등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토부 등 중앙정부는 조속한 공기업 이전과 해당 부지 매각을 위해 용도 변경 등을 강하게 요구했고 성남시는 공기업 이전 부지에 주상복합은 안 되고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며 갈등과 대립을 겪은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고 등등 기자의 취재했던 당시의 증언입니다. 결국 국감장에서의 발언, 협박이라는 언어 선택을 지금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국토부, 중앙정부가 성남시에 가했던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그를 받아들인 주체는 이것을 압박으로 느낄 수 있고 협박으로 느낄 수 있고 압력으로 느낄 수 있고 위력에 의한 강요로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법은 생각이나 주장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건은 이미 경기도지사 선거시절 TV토론에서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무죄라고 이미 판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그럼 이것도 주장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밝혔기 때문에 무혐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감장에서의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발언도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입니다. 이거를 무리하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속아 웃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하나 또 본다면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학력 위조 논란 사건에 대해서 당시 윤석열 후보는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사과하지 못한다.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과한다. 이것은 마치 그 학력 위조 논란 부분에 대해서 학력 위조가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처벌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것도 처벌해야 됩니까? 이것은 무리한 기소를 통한 정치보복,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우리 당 당대표를 만나서 대통령과 3분 동안 통화했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전 참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이 안정되면 만나자 하는 것은 결국은 당대표가 대통령과의 회담을 거절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이 안정되면 이런 단서를 받았는데요. 대통령은 당과 무관하게 국가사무, 지금 3구 시대에 겪고 있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나야 될 것이 야당 당대표입니다.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야당 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 사무를 보는 대통령의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콩가루 지방이 국민의힘의 내분 사태가 목불인견입니다. 처음에 이준석 당대표가 윤리위원회 직무정지 6개월을 받았을 때
당대표는 존재한다. 그리고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다가 그 상태를 없애버리고 비상대책위원회로 갔는데 이것이 이제 인용되면서 이제는 비상대책위원회 직무대행까지 이제 등장하는 이런 수행적 모순 상태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무엇을 하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근데 무엇을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논리학적으로 수행적 모순 상태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명령에 따르지 말 것을 명령한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이 내기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는 쪽에 내기를 거는 거와 같은 수행적 모순 상태고 추석 연휴 직후에 9월 14일 날 다시 2차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데 결국은 정상을 비정상화하고 비정상을 다시 비정상화하는 국민의힘 내분 사태가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라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잘못된 첫 단추를 다시 풀어헤쳐서 첫 단추를 깨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